소송도 그렇다고 하면 다 끝내자. 다 디스미스 됐어. 아주 남은 직업이 하나도 없어. 이 주코에 대한 미련 없이 전부 다 해줬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10%라도 뭐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주위의 관계로 해서 이 시민이 주민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게 낑겨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아사히가 걸린 거죠. 그 아사히를 우리가 이 법정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려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커넥션이 있어야지, 이게. 캘리포니아 법정에서 일어난 건 청신하고 주코의 어떤 가해자, 피해자 사이의 이 손해배상 소송인데, 이건 다 이 카페에서 이제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의 정서가 잘못한 거지. 네. 엮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관할권 인정하려면 엮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같이 뭉쳐서. 스노볼링이죠. 눈싸움 하듯이 눈을 굴려가지고 조금씩 키워가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C%에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할 수가 없죠. 이거 외에는. 이 판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김 선생이 이걸 딱 맡았으면 사건을 이렇게 하나씩 처리해. 그지? 딱 관할을 인정받도록 해서 결국 뭐예요? 구상권 행사할 수 있고 판결을 받게 되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처음에 그럼 소송 과정에서는 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크로스하게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이제 시점이 어떤지는 여기서 알 수는 없지만 하는 중간에 이제 크로스 클레임을 걸었을 거예요. 근데 클레임 걸어놓고 그 다음에 소가 다 이제 취하돼 버린 거예요. 손해배상 다 청구하고. 그러니까 뭐 한꺼번에 다 그냥 끝난 거죠. 남은 찌꺼기만 이제 두 사람만 남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수임료 같은 거는 어느 정도로 받을 수 있어요? 보통 5%라고.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주커가 이제, 주커의 변호사가 청신한테 걸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좀 두 사람이 죽었잖아요. 두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한마디로, 소송이 엄청나게 커요. 클 수 있고. 그리고 주커가 자기가 재력이 있다 그러면 많이 가져가는데 재력이 없이 이제 컨팅전트 피 같은 경우 한다 그러면 33%는 다 줘버려야지. 보통 33% 줘버리거든.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는 33%가 어떻게죠? 그렇죠. 내가 볼 때는 저 죽게 되면 300만 불에서 300만 불. 특히 미국에서는 트럭으로 치게 되면 트럭의 최고 한도가 보험료가 300만 불이거든. 300만 불이니까 내가 한번 얘기했나? 트럭 운전사가 쓱 봐가지고 내려가지고 사람 아직 살았으면 그냥 뭉겨버려. 죽어버리면 300만 불인데 살았으면 3천만 불이 돼버려. 계속 치료해야 되니까. 그럼 그냥 치고 그냥 죽이지. 죽이는 경우 많죠. 몰라서 그렇지. 어차피 뭐 과실이든 간에 어차피 과실 아니야. 뭐 그건 뭐 그 다음 문제고 일단 배상이 이제 한정되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과실이 있어 사람 치어서 중상을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이 상해에 따른 그 메디컬 엑스펜스 이런 게 엄청나거든. 평생 따라가. 이 사람도 못 살고 회사도 못 살고.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의료가 좀 비싸잖아요. 비싸죠. 수술비가. 그러니까 배상금 혜택이 커지는 거죠. 크죠. 기본적으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한번 해도 뭐 큰 수술이라 그래도 뭐 1억 넘어가고 이런 수술이 별로 없어요. 지금 여기 이제 의료 체계가 잘 돼 있고 또 수가도 낮고 하니까 좋죠. 좋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주 법원에서는 대법원에서는 관할권 있다 라고 한 거죠. 관할권이 있다. 그래서 뭘까요? 관할권 없다 그런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아사히가 결국 뭐 오피스도 없고 뭐 재산도 없고 에이전트도 없고 또 상거래 그죠? 비즈니스 솔리시테이션도 없고 또 직접적인 판매도 없고 또 did not design or control system distribution carriage to bear assembly in California. 그죠? 그대로 뭐 이렇게 그런
조직을, 판매 조직을 우리가 의도한 적도 없고 통제한 적도 없고, 그죠? 캘리포니아 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court found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of Asahi to be, 한마디로 라고 법원은 그래서 인정했다. 그래서 it concluded Asahi knew some of Bev Assembly Soul Chung would incorporate the Thai tube sold, 이거 뭘까요? Sold in California benefited indirectly from the selling California product incorporating component. 결국 이제 그대로 미니멈 콘택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법원은 consider Asahi's intentional act, 한마디로 의도적인, 그죠? 행위, 그죠? 상품에 대한 판매를 목적 의도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본 거죠. 한마디로 타이완의 정신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따라서 충분하게 수용법 제 14조 위한 적법 절차에 해당된다 하면서 결국 어떻게 돼요? 자, 이건 뭘까요? 연방대법원에서 뭘까요? 관할 건이 없어요? 뭐라 했어요? 없다. 관할 건이 없다 그랬잖아요. 자, 앞에 보게 되면 뭘까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게 재밌는 케이스. 그러니까, 법원의 그 판결 내용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MPT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 내용 공부하게 되면 MPT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 하급심, 원심이죠. 그 다음에 고등법원, 대법원, 주대법원이죠. 그 다음에 연방대법원.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따라야 될 판결 내용이 뭐죠? 판결 내용은 결국 뭘까요?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이죠. 다른 건 뭐 무시해도 돼요.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이죠. 네, 슈프림 코트에서 네. 보시면 결국에는 노 페이전스고 노 도미스리고 다 이런 게 다 충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 수출이 된다는 것만, 그러니까 그 미국으로 간다는 그것만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라고 그럼 일단 먼저 판결을 그게 판단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요소들이 다 충족이 안 돼도 그 하나의 요소만 가지고도 이게 판례가 지금 이제 아니 왜냐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판결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관할이 인정되려 그러면 이제 롱함이 이제 하나라도 관계없죠. 프레전스나 뭐 컨센트나 뭐 롱함이나 관계없어요. 하여튼 하나만 연결만 되면 되는데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이제 연방대법원에서는 노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 콘택트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뭐 이제 만약에 뭐 미니멈 컨택트는 롱함이죠. 미니멈 컨택트는 롱함이니까 롱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엘리먼트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엘리먼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미니멈 컨택트도 기본적으로 충족시키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뭐 forceability도 있고 purposeful availment도 있어야 되고 그죠? 그 relatedness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같은 그래도 뭔가 헌법적으로 좀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데 뭐 단지 뭐라는 예측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측. 그럴 것이다. 당연하게 이 판매라는 게 뭘까요? 다국적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게 되면 캘리포니아는 간다고 일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다국적 회사들. 특히 현대에서 자동차를 생산해서 판매할 경우 지금 뭐 현대야 뭐 미국에 다 생산 라인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글로벌하게 판매된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는 다 갈 수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마드리드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프랑스 파리라든지 영국 런던이라든지 어느 사람이 뭐 여기 사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어렵다.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정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방 대법원에 우리가 판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용법 제14조에 한 적법 절차라는 게 뭘까요? 적법 절차는 뭘까요? 자, 뭘 제한해요? 주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거예요. 주법원이 무조건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비고유민인 피고에 대한 인적 권한의 행사에 대한 주법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게 우리가 헌법이죠. 헌법이 왜 제한하죠? 주법원에서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주법원에 다 할 수 없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헌법에 합치가 돼야 되니까. 미국의 헌법에 합치가 되려고 그러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5가지 외에도 이런 그죠? 이런 그 롱암 같은 게 적용되려고 그러면 미니멈 컨택트 룰이 우리가 적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게 뭘까요? 한마디로 the constitutional touchstone determination whether exercise personal jurisdiction comports with the due process 이런 헌법 절차의 인적 권한의 행사가 적절한지를 결정하는 헌법적인 기준 touchstone 헌법적인 기준은 뭘까요? 뭐로 남아있냐면 whether defendant 자 여기서 자 피고가 의도적으로 미니멈 컨택트 그죠? 미니멈 컨택트를 이루도록 했는지, 그죠? 하는 거죠. 누구와? 포럼 스테이트죠, 포럼 스테이트. 이거 버거킹 케이스네. 자, 다음 케이스는, 버거킹 케이스를 85년 케이스네. 이것도 해도 재밌겠네, 버거킹 케이스. 또, 인터내셔널 슈하고, 자, 최근에 we have reaffirmed open court reasoning. 우리가 배웠던 헨슨 댄클라 케이스죠. 자, 미니멈 컨택트는 뭐죠? 자, must have a basis.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 어떤 행위에 있어서. 자, 피고가 스스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재판 관할지인 주 법원과의 속에 그 행위를, 그죠?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의도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그 주의 보호를 받고 이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버킹이니까 이 버거킹 케이스죠. 버거킹 케이스에 보게 되면 그래서 관할은 적절하다. 어떤 경우에 자 컨택트라는 게 어떤 피고의 행위로부터 나올 경우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포럼 스테이트와 이건 또 메게 인터내셔널 라이프 인슈런스 케이스죠. 이 케이스도 재밌겠네요. 이 케이스도 우리가 합시다. 이 케이스도 하고 버거킹 케이스도 하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재미있는 케이스죠. 자, 이런 원칙을 적용하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자, 미니멈 컨택트라는 게 그런 피고의 행위에 근거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배웠던 월드와드 복스바겐 케이스 보게 되면 어떤 주장을 배척했냐면 자, 소비자의 독자적인 행위 자, 피고의 상품을 포럼 스테이트에 그죠? 캘리포니아에 가져오는 그죠? 가져오는 bring into 가져오도록 하는 소비자의 일방적인 행위는 뭘까요? 자, 충분한 헌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배척했다는 인적 권한을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문제들이 논쟁되었다, 그죠? 논쟁되었다. 자, 자동차 소매업자 그리고 도매업자들은 자 상품은 뭘까요? 디자인과 목적을 그죠? 디자인과 목적에 있어서 모바일은 뭐예요? sold product mobile 어떻게 팔아요? 모바일로 파는 거죠. 모바일 한마디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한다는 거죠. 움직이면서 우리가 얘기한 거죠. 움직이면서 팔기 때문에 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면 당연하게 먼 주위에 있는 법원에도 빨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예측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건 뭘까요? 한마디로 소비자가